또 달라질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종현 스팟 시작할 텐데요. 먼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아마 이번 정권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좀 그동안의 기자회견과는 다르게 네. 좀 파격적인 이제 무제한 기자회견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좀 대통령이 어떤 국정 홍보가 우선이고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네. 정작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제한되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내일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10시부터 하면 이제 한 12시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네. 그거를 과연 이제 넘겨서까지 할 수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딱 이제 무제한 기자회견 얘기 들었을 때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점심시간이라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이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무제한 기자회견 이게 무제한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심을 예, 건너뛰고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닌데, 네. 검찰에서 이 아, 김건희 씨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 그때가 아마 한 2시 넘겨가지고 끝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물어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 식사 건너뛰고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네. 중요한 거 하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보통은 저도 한 4시간짜리 참석해 봤거든요. 아, 그래요. 4시간. 근데 이거 대통령 기자회견 12시 넘겨서 하는 건 하게 되면 좀 약간 굉장히 이례적인 형식이 그렇겠네요. 되긴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0시기 때문에 딱 2시간, 12시 12시 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오후라 그러면은 6시까지 할 수 있어서 좀 더 길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무제한 기자회견이라고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의전이나 이제 외교 관련된 그 행사 여러 가지 일정은 소화하지만 그 외에 대외 활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어느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 송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과의 수위. 아, 사과의 그동안은 이제 수위. 그동안은 이제 다 사과를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 사과를 했는데 그거는 네. 받아들일 정도의 수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할 거는 조치의 수위. 아하. 이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네. 대외 활동 자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이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그럼 그래도 외교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좀 다른 신문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이 기자회견 끝나면 다녀야 될 2건의 이제 중요 이제 순방 행사가 있는데, 네. 거기 부인은 안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좀 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야, 이게 이제 다음 주 그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에이펙과 G20 해외 순방 일정이 있는데 거기 안 갈 수도 있다. 저는 안 가기 안 데려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대통령실 또 이제 여권에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예전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네, 제 생각에 아마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가장 파격적이었던 게 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원래 기자들 같은 경우는 마침 이제 측근의 어떤 대선 자금 비리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그 관계의 어떤 사실관계에 서 해명하는가 보다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쩌면 대통령실가 내던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얘기는 아예 사람들 머릿속에서 질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하, 완전히 논점 자체를 넘어서는 정도의 어젠다를 던지니까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좀 전국을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분명히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차오른 궁금증은 있는데 그거를 좀 찔끔찔끔 흘리거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좀 그거를 사람들 어떤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파격은 있어야지 원래의 음. 어떤 소기의 의도대로 좀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인제 육성이 나왔던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이란 이름이 나왔던 그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과연 대외활동 자제나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대외활동 자제, 특히 다음 주에 순방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이 또 기자들이 대신 뭐 질문할 테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두 음. 가지로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뭐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하셨는데 음. 결국 다들 생각하는 게 뭐 이거는 검찰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특검 수용이라는 질문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좀 음. 답변을 해가지고 사람들 어떤 그런 가려움증을 좀 긁어줄 수 있느냐. 네. 이걸로 하나를 딱 픽한다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아, 특검. 그렇죠. 특감이 아니고 특검. 그렇게 갈 특검. 예. 것이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 그러니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이제 대외 활동 자제한다라고 했는데 의전과 외교 외에 활동을 자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대외 활동을 다 이제 포괄해서 얘기하는 것은 외교도 또 의전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교와 의전은 꼭 하겠다 이런 의지를 어떻게 보면 읽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것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뭐 항상 보면은 이제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에 대해서 한참 못 미치는 아웃풋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뭐 내일 좀 대통령의 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파격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올해 초쯤에 있었던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 받았다, 파우치 받았다 이 얘기에 이어서 그다음에 8월에 있던 기자회견도 뭐 자화자찬 거의 앞에 자신의 이제 성과를 윤석열 정부 성과를 쭉 얘기하다가 기자회견 들어가서는 뭐 꼬리 질문도 없이 그리고 마치 뭐 일부 언론에 편향된 듯한 그런 질의만 받으면서 끝냈던 그런 기자회견이 상상돼 가지고 그걸 좀 뛰어넘는 파격이 필요하다.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앞서 두 번의 기자회견도 사실 이후에 어떤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대통령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 떠밀려서 예,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아하. 뭐 특히 이제 총선 마지막 이제 앞두고 예, 있었고. 네.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뭐 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다 주변에서 이제 떠밀어야지 하고 음. 이번 기자회견도 사실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모들이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안 때문에 그제 밤늦게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제 밤늦게 심야에 이렇게 발표를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예, 뭐 저는 예, 참모가 과연 누군가, 누굴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 아마 한 분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한 분만 듣고 이제 그걸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발표한다 그랬으면은 또, 음. 뭐, 이 특종에 강한 뭐 신문 속에서 아침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 네. 홍보 효과가 좀 약간 감퇴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아하. 고려 때문에 밤늦게 좀 급하게라도 공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내일 기자회견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이 국민들의 기자회견을 평가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 기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은 이거를 하락하는 추세를 막기는 굉장히 힘든데 음. 내일의 어떤 발표가 어느 네. 정도 이거를 좀 약간 지지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은 음. 내부적 내 여권에서는 좀 성공적이라고 어떤 자평이 나올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동안에는 항상 네. 기대에 못 미쳐왔다는 거죠. 아하. 손 기자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동안의 기자회견 아니면 인터뷰를 봐왔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이 일단은 지켜보는 그런 심정,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기자회견 지켜보고 내일 뭐 신문들도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내일까지 이어갈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내용이 또 나오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손병환 기자와 함께 지금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타격이 없으면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악영향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하면은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뭐 판이 바뀔 거다, 판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이 사실 재판이 이게 판을 바꿀 그런 사안이냐? 지금 보면은 김건희,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분물 터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지지율도 10%대로 내려와 있어요. 누가 위기입니까?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이 선고를 앞두고 지금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봤더니 50만을 넘어섰던데 11일까지 진행이 돼요. 한 지금 5일 정도 남았죠. 이재명 무죄 탄원을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지키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포털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재명 이 무죄 탄원,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들어가시면은 금방 짧은 시간 안에 투표를 서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제가 며칠 전만 봐도 20만 명대였는데 벌써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무죄 탄원.com, 이재명 무죄.com 이렇게 QR 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어요. 1심 선고를 뭐 생중계하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뭐 주진우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던데, 아니 이게 생중계, 뭐 박근혜 때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게 국정농단 일으킨 그 사람들과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의 마녀 사냥식, 사냥을 당해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이 사안이 같은 사안이냐, 이런 지적, 이런 목소리가 야권에서는 계속 또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중계 무슨 생중계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사냥하듯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겨놓고 이제 생중계가 말이 되냐, 이런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빈나님도 서명 안 하신 분들 서둘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필님은 내 돈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순방 안 된다, 이런 또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자,